안녕하세요. 저는 마술하는 드럼 치는 무용하는 거리예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티컬 댄서 김동희입니다. 거리예술은 제가 트러스트 댄스 컴퍼니에서 이제 거의 10년 전쯤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거리예술이라는 이 장르 안에서 활동을 해봤었고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느낌이 났고, 제가 다시 단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는 거리예술을 꼭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티컬 댄스는 암벽 등반에서 사용되는 장비들과 또 테크닉을 사용해서 댄서들이 장비와 연결되고, 장비와 연결된 상태에서 또 로프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접촉면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외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또 서로의 신체를 사용해서 지면을 통한 접촉과 그 접촉을 이렇게 이용한 상태로 채공 시간이나 새로운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무용수들이 느끼는 자유로움이 있고요. 관객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360도 공간의 사용, 그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고, 시작은 유럽과 미국권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버티컬 댄스 단체들이 유럽에 있어요. 댄스라고 하면 굉장히 무용적인 측면만 강조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양한 면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버티컬 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 예술의 매력은 정말 그 특정 장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모든 시작점이 그 특정한 공간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관객들에게는 일상의 공간들을 저희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라발스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부산에서의 첫 공연, 버티컬 댄스 공연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영감을 얻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모두가 이 시스템이 가진 중력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어떠한 한 부분에서 그 버티컬 댄스가 가지는 그 중력이라는 그 지점과 너무 맞아 떨어뜨려지고, 중력이라는 것에 이제 수긍해서 그걸 따라갈 수도 있지만, 조금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선택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안에서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무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권이라든지 여성으로서의 부분이라든지 또 동물, 그리고 자연, 그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저희 작품을 관통하는 모든 주제들은 이러한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인공적인 자연스러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버티컬과 연결해서 중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작품이 아닌 다른 형태를 통해서도 사람들과 만나고 조금 깊이 공감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 치는 거리예술가 김기무입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주로 버스킹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타악기의 매력을 되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스트리트 드럼 공연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비싼 악기를 들고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무게와 이런 것들이 원래 기존에 있는 타악기들이 너무 무겁고 좀 비싸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 경비를 줄이고 또 이동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리트 드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제가 그냥
원하는 소리나 악기를 직접 두들겨 보고 예를 들어서 다이소나 뭐 고물상 같은 곳에 가서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네, 재료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소리이고요. 소리가 울렸을 때 울림이 좋은 악기를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감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뭔가 울림이 좋을 것 같이 생긴 쇠나 플라스틱 등을 저는 쳐보고 선정을 합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정해진 레파토리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한 4곡 정도 제가 딱 원하는 것만 한다면, 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시다가 나 이 노래 좋은데, 아니면 이 노래가 듣고 싶어 해서 신청을 하셔서 제가 그걸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또 그걸 함께 무대를 즐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운대나 광안리나 이런 곳은 이제 관광지다 보니 이제 취객분들이 많으신데 뭐 저한테 해코지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도 써보고 다사다난하게 재미난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손녀와 할아버지와 이제 같이 이제 춤추면서 박수치며 노래하며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예술이 본업은 아니고 이제 원래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에 객원 연주로 가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레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최우선은 재미이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이유고, 저는 보통 즉흥 연주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같이 이렇게 함께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그런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열린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홍대 앞이나 서울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홍대 앞이나 다른 드럼 학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 학생들한테 드럼을 되게 쉽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거리예술이라고 그런다면은 뭐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뭐 미술 작품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김기모 선생님 같은 이제 스트리트 드럼을 연주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공연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있네. 못 쓰는 보면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것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쓰지 못하는 심벌즈를 밑에 깔아서 파열음을 좀 더 지속할 수 있게끔. 이거는 뭐 다이소에서 파는 접시, 오이 피클을 담던 통인데 뭐 김치나 이런 거 담던 통이었는데 냄새 빼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후라이팬,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 오리가 이제 오리를 껴두시는 게 소리가 좀 더 좋아요. 없으면 제가 야외 같은 데서는 티가 많이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하는 거리예술가 안효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유명한 거리예술 축제가 있어요. 일본에서 하는 건데, 우연히 그거를 구경 삼아 이제 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거리예술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원래는 제가 이제 무대 마술을 하는 공연가였거든요. 근데 거리 예술에 너무
매력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술 특성상 신기함과 재미함을 주는 요소가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마술들을 해야만 했는데 거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마술을 너무 하고 싶어서 거리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보는 사람들도 저도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는 곳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거리 예술이잖아요. 여건이 되는 한 모든 곳에서 가능한데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 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부산이어서 주로 활동하는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아래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거리 예술, 거리 공연 하게 된 것도 남편 계기가 좀 크고요. 처음에 축제를 데려간 것도 남편이 같이 한번 놀러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거고 같이 하는 공연도 물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각자의 공연이 있는데 어린이 공연이라고 둘이서 하는 공연을 만들어서 유치원 같은 곳에서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이니까 남편이랑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고 거리 예술 하는 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연습실을 간다든지 하면은 하는 얘기가 계속 그냥 공연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연을 만들게 되고 서로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런 분야를 한 가지를 꾸준히 연습을 해서 거리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본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공연을 올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한 게 있어요. 구두 닦기 소녀라는 그 작품인데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도 있거든요. 제가 우연히 해외 토픽에서 학업비를 벌려고 구두를 닦는 소녀 이야기였어요. 그냥 스치듯 그냥 보고 말았는데 제주도에서 상설 공연 길게 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중국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뭔가 색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기사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 제 눈앞에 도구가 있었는데 신발을 태워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런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 기사도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거를 손님의 구두를 닦아서 닦는 과정에서 신발이 태워지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컨셉의 공연을 하면 너무 좋겠다. 말이 없이 하는 공연을 딱 만들었거든요.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의 반응이.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이제 거리 공연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거를 거리로 가지고 나와 보면 어떨까 다듬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거죠. 제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할 것 없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보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그게 그냥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셨는데? 아 진짜? 어. 알겠어. 빨리 갈게. 한 5분? 현재 그러면은 아기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제 2달 뒤면은 나와요.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보이지만 많이 배가 나왔습니다. 잠도 되게 많아졌고 일단 몸이 힘드니까 무거운 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편이 다 대신 해주고 있기도 하고 공연도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남편이 대신해서 다 하게 됐어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정적인 공연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서가지고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제가 몸을 쓰는 게 아니어서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고인 같다 진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연습할 공간이고요. 이게 제 지붕이에요. 이게 도구 같아 보이지만 제 공연 신발입니다. 엄청 낡았죠. 이게 그 제주도 때 썼던 그 신발 그대로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고 싶은데 안 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컨셉도 좀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진짜로 낡은 거예요. 제가 닦는 구두들. 이것도 마술도구를 만드는 친구랑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톱니바퀴 충전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딱 키면은 저절로 돌아가다가 딱 멈추게끔 하는, 한 번씩 체크하는 거거든요. 오래되면은 방전이 돼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에 빠진 남자와 역풍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하는 공연자이고요.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안녕의 아티스트는 항상 새로운 오브제를 항상 많이 연구하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연자인 것 같습니다. 공연의 전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무대에서 하면은 좋은 점이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조명과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무대 세팅이 딱 갖춰져 있어서 오로지 딱 공연자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거리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선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그 거리 공연을 할 때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모으지 못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서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일단 거리 예술에서도 저희는 버티컬 댄스라고 하는 장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어떤 이 장르 자체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건물들이 쉽사리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한들 아무 공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이게 굉장히 훈련을 하는데 한 10분만 올라가도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 극도의 훈련과 연습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연습실을 대관하는 게 아니라 빌딩을 가진 그런 건물을 소유하신 분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건물이 섭외가 되고 나면 장비들이 그 건물에 맞춰서 또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속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로프 같이 직물로 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 유통기한에 맞춰서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다 되지 않더라도 사용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점검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무용수들의 생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게 다 갖춰지고 나서야 이제 저희는 이제 연습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관객분들이 제 공연을 보시고 미국이나 해외에서 저 같은 공연을 많이 본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거리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 공연을 보고 저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공연을 그냥 하고 싶어요. 계속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은 공연에서도 피드백이 좋았을 때나 이럴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같이 함께하는 이들의 신뢰가 쌓이고 또 감정적으로 정말 깊게 교류가 되고 그 순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를 아예 공연이 없이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괜찮아졌을 때 몇 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반응이 이전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었다면 더 열렬하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고 싶었지만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 이런 공연을 기다렸구나, 내 목말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뭐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기분도 좋았고요, 그때.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거리 예술을 쉽게 공연하기도 그다음에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빨리 이게 나아져서 언제든지 공연을 하고 즐기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찾아가는 부분이고 저희 활동을 통해서 저희 가능성을 보시고 저희가 거리예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목표는 롱런 하는 거예요. 좀 길게 하고 싶고 지금 뭐 임신 때문에 잠시 휴식기처럼 쉬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출산을 하고 육아를 다 끝내고 나서도 공연을 계속 이 롱런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예술의 즐거움입니다.